안녕하십니까, 조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적성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이 영상을 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적성 보통 상반기는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엔 9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보통 GSAT을 기준으로 인적성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적성을 잘 보는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인적성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실력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이든 언어출이든 사실 각 문제의 유형들만 좀 숙달해가지고 연습을 한 후에 어떤 패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몇 초 만에 풀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시간 한 배를 내서 잘 버리거나 아니면 패스하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풀거나 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매 문제를 볼 때마다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패스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성은요,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를요, 쉬운 문제가 앞에 있고 어려운 문제가 뒤에 있고 이러질 않아요. 보통 어떠냐면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만 풀었을 때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적성들이 시간 자체가 모자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벌여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의 실력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문제집을 풀면서 인적성에 대해서 나의 실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유형들을 파악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인적성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회사에 따라 틀리면 감점인 경우도 있고요, 감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찍기라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못 풀고 넘어가면은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은행식의 그 인적성이 아니고 사트 같이 몇십 문제밖에 딱 안 정해져 있는 거는요, 그것도 저는 많이 못 풀면 어차피 떨어지니까 찍으시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놓친 거라면요,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찍으라 그래요. 그럴 때는 뭐 물론 감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 써 있어요. 우리 회사는 감점이 있으니까 못 푸시면은 절대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3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못 푼 친구들은요, 답이 아리까리해서 못 푼 거 정도 레벨이어가지고 아닌 거 2개 정도 제외시켜 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1 확률이란 말이에요. 감점 받아가지고 날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풀어가지고 그 성공하거나 이런 확률상에서 찍어서 성공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조금 남았으면 찍어라, 많이 남았으면 어차피 님 망했다 찍어라,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찍으라고 합니다. 약간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취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인적성 어떤 친구들이 잘하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어렸을 때 좀 책을 많이 봤거나, 이게 이제 언어 추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은 수능 때 언어 영역을 잘해가지고 속독이 좀 가능한 사람들이 보통 그 인적성을 잘 봅니다. 언어 추리도 그러지만 다른 것도 빠르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인성검사도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속독이 가능한 유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그 수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의 그 정도의 기준의 수학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수학 문제 중에 약간 올림피아드 출제될 만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 1학년,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안 놓으셨던 분, 또는 고등 수학이 아닌 중등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얌세비로 문제 풀으셨던 분이 사실은 인적성 굉장히 잘 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식 같은 거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중등 수학 얌세비로 푸시는 분도 충분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학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은 인적성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유형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까지 적성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성 얘기 간단히 할 건데, 인성 얘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성 잘 볼 수 있나요? 사실 인성 잘 보는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푸는 수, 솔직히 푸는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일관성 지켜야 되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 빙의해가지고 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저는 솔직하게 풀되 사회성 결여만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성 결여에 관련된 질문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사람과 일할 때보다 혼자 일할 때가 더 좋다, 이런 거에 1점부터 5점 척도 점수 내는 거, 이런 거에서 괜히 혼자 일하는 거 좋다 이렇게 체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회성 결여를 연달아 가지고 나쁘게 체크했을 때 어떻게 겸사 결과제가 뜨냐면요, 이 친구는 사회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뜨는데 그게 사실은 최악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다 솔직하게 가되 사회성 결여만 조금 피해서 쓰는 게 인성 잘 되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일관성 지키려면은 솔직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성과 적성, 그래서 인적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사견도 섞였지만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은 점수 나와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